안녕하세요. 유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라떼 영화로 함께 모였는데요. 저희 소개 바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트마인드입니다. 네, 주니버스입니다. 네, 주니버스님. 네. 네, MZ세대가 본 라떼 영화. 오늘은 몇 년도 영화인지 모르지만 네, 오늘 딱 라떼 영화죠. 라떼 89년 세대가 영화. 본 MZ 영화 같은. 오늘 딱 89년도 영화거든요. 친구예요. 제가 태어나기 6년 전 영화. 우와. 네. 기피디님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진짜요 이거? 네, 죽은 시인의 사회. 네. 뭐였는지 한참 생각하고 있어서 분명히 봤었는데. 네. 정말 좋아하는 영화. 저는 이거 네네. 학교에서 이제 많이 틀어주는 그런 영화, 교육 영화의 그런 교과서 맞다.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죠. 어느 학교에서 부분을 틀어주기 보여주나? 적합하지 자살- 않은데.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자살하는데. 왜 틀어주지 학교에서? 맞아. 굉장히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를 틀어준 선생의 마음 어땠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게. 네, 좀 자유롭게 하라는 뜻인가? 어떻게 하라는 뜻이지? 근데 그 보면은 네. 근데 그 89년도 영화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영화에 나온 학교를 보기에는 아니 뭐 동아리 활동도 많고 학교도 되게 뭐 넓고 되게 좀 맞아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게 억압돼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선생의 마음 어땠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 그때는 안 봤죠. 쳤죠 그냥.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선생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냥 그 아빠 있잖아요. 자살한 학생. 그 학생 이름 기억 안 나고 하여튼 그 네. 아빠가 변호사인가? 의사인가? 뭐, 그런데 의사인가? 뭐 의사 아주 시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 아빠를 보고 본받아라. 아니, 본받아라.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 그리고 근데 할 뭐 바에 죽어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크게 의도를 갖고 보여줄까? 학교에서 그 틀어주라면 틀어주지 왜 않을까? 보여줬을까요? 정말 선생님들은.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보였어요. 중학교 때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때 보여주고 중학교 때 보여주고. 선생님들 멘트가 있지 않으세요? 보여주고 나서는? 네, 멘트가 그때 전혀 이제 없어요. 그 시절에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치. 지금은 들으세요? 기억이 없죠. 지금도 안 들어요 사실. 그냥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그 좀 의문이 항상 많아요. 이 교사는 많지만 선생은 별로 없다. 네네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제가 좀 별나서 학교에서 선생님 별로 안 친하게 지냈던 그게 많아요. 저는 스승의 날 때 한 번도 선생님 찾아간 적이 없어요. 나는 고마운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항상.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안 보죠, 당연히. 그 애들이 보기에 막 재밌는 내용이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중학교 때도 사실 안 봐요. 네. 그거 재밌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뜨문 봤던 거를 다시 봤는데 지금은 안 볼 것 같아. 너무 진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9년도에서 89년 치고는 되게 뭐 그렇게 할 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맞아요. 지금은 좀 진부할 수 있죠. 뭐지 학교 근데 왜 성장물에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 이름부터가 뭐가 확 끌리는데 유명한 것도 알고 있었고 네. 로빈 로빈 윌리엄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저는 에다노크 에다노크? 맞나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랬구나. 제가 본 에다노크는 엄청 아저씨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는.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맞아요. 네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 왜 올라갔는지. 너무 근데 별거 아닌 이유더라고. 근데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왜 올라가서 그 장면이 유명한지. 그리고 막 그런 제가 이런 뭐 학교 성장 영화 같은 거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다 재밌다니까 봤는데 거기서 나온 선생님은 이제 멋있더라고. 약간 낭만 있는 다행이네. 낭만 있는 선생님이더라고. 근데 이런 영화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막 교육에 관해서 각자 다 자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은 뭐 어떻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그런 말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나는 그게 그런 말 하면서 이런 영화 많은 거 말만 하면서 안 바뀌는 거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걸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일단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잖아요. 네. 이 집 멋있다 싶었는데 그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 보니까 제목이 데드 포에츠 소사이어티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동아리 이름이죠.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럼 소사이어티가 오역 아닌가? 사회? 그러니까 보니까 뭐 나름 오역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거기서는 뭔가 그냥 동아리 뭐 클럽 느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와 죽은 시인의 사회? 멋있어 보인다. 옳게 된 오역이다. 뭔가 또 영화가 있어 보인다. 저는 뭐 엄청 되게 심오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학교 내 동아리 내용이더라고요. 동굴 속에서 하는. 동굴 속에서 왜 근데? 그 위험하게. 진짜 야, 낭만이라고 일도. 근데 그게 저는
선생님 낭만이 있었는데 그 왜 동굴이지? 아니 학교 놔두고 굳이 책상 의자 공간 놔두고 굳이 동굴? 그건 이유가 있었잖아요. 학교 이유가 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다 보니 숨어서 한 거, 일종의 숨어서 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뭐 동굴 담배를 밖에서 피우고 잡혀가나 시를 보네. 뭐 잡혀가는 선생님들이 학교 밖에서도 돌아다니시나 봐요. 저희는 이제 카페라는 좋은 것도 있고 그 벤치라는 것도 있고 공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기숙학교잖아요. 기숙학교고 그리고 저희 딸내미도 이제 기숙학교를 다녀봤지만 기숙학교들이 특징이 그 구판장이 있었거든요. 저희 딸내미 학교 구판장. 앞에 구판장. 왜 시골에 있는 마트, 점빵, 점빵. 네. 매점. 매점 네. 같은.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학교 정문에서 나가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되려나? 있는데 그걸 나가는 게 금지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령에. 개인 네. 활동을 못 하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숙사.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규칙을 어기는 건데 사실 낭만이지. 담을 넘는 애들이 이제 맞아요. 있는 뭐 거죠. 이렇게 징계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낭만이죠. 딸내미는 그냥 워낙 FM 스타일이어가지고 넘질 않았었던 것 같은데 가끔은 넘어봐야도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짜릿함도 그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하지 말. 저는 그런 거 아직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간 자습하기 싫으면은 말하고 가라. 절대 말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말하는 거 좋지. 절대 말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절대. 정말. 그때 뭔가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거죠. 딱히 내가 공부를 왜 잘해야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켜. 내가 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하래. 근데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말고 딴 거 잘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서 공부하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뻗댔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를 내가 알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풀어줘도 괜찮았겠다. 물론 내 선생님과 사이가 좋아지진 않았겠지만 좀 아쉽다. 맞아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Y하고 하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우만 강조하는 사회다 보니까 Y를 생기는. 얘기하기에는 너무 바빠. 진도를 나가야 돼서 맞아요. Y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Y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그 기숙학교의 특성상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학교 규칙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끼리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 부모가 각각 맞아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규율을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해놓으면 사고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긴 그걸 한데.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내는 그쵸. 경우들도 많고 그렇겠죠. 네. 그 설정돼 있는 거기가 전 처음에 영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이더라고요. 미국. 네. 미국이고 미국도 결국은 최상류층 같은 경우는 그런 학벌에 대한 욕구가 우리나라 넘치게 있거든요. 뺨치죠.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영국도 그렇고 보니까 맞아요. 그 그래서- 상류층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걔네들은 서민층들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는 잘 않는 편이고, 그러니까 신경 쓰는 사람들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냈다는 거는 공부에 전념해라 라는 뜻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규칙이 더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그런 시나 읽고 시나불행이나 그 입장에선 그래요. 맞아요. 시나불행이나 읽고 그걸 토론하고 감상에 젖는다는 잡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맞아요. 게 이제 문제였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갑자기 로빈 윌리엄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추겼지. 감성을 씹어버리니까 저도 불을 질렀지.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서울은 보니까 울산은 서울대를 3-4명 보내면 울산 1등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런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때. 오. 그래서 빡빡머리 깎이고 머리 맨날 진짜? 빡빡 깎이고 그랬어요. 진짜. 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름 한자로 돼 있고 막 그 일본식 교복 같은 거 있고 맨날 많이 맞기도 저희는 많이 맞았으니까 맞기도 맞았고 그런 학교였거든요. 저 선생님 그 영화 보면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계속 막 국어 선생님, 그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수업 안 하시고 막 창의적인 글쓰기를 한다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뭐 10년 계획표를 이런 걸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기억난 게 그런 거를 하다가 약간 제지를 받은 거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해된다. 아까 그 선생님 영화 보니까 그 선생님 기억나더라고요. 물론 그 선생님 그렇게 멋있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 학벌 이게 얘기 내가 나오면 학벌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영화 보면 생각 드는 게 사실 학벌 따지는 나라가 보다 안 따진 나라 아마 더 많나? 아니, 우리가 그래서 따진 나라가 더 많나요? 이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특이한 있죠. 거지. 네. 안 따지는 나라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따지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선택한 방법이 대학 평준화. 네, 독일 그런 데는 그냥 다 똑같지 않나요? 독일은 평준화는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고 프랑스는 정말 완전 평준화예요? 시켜버렸죠. 말이 1대학, 2대학. 일대학. 딱 이런 좋네. 식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물론 저는 공부를 딱히 안 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혜택이다. 고등학교 3년, 뭐 2년, 뭐 1년 그거 공부해서 평생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지금 만약에 사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뭘 하건 말건 잘했건 못했건 제가 만약에 음주운전 했어요. 지금 음주운전 했대. 이렇게 나오고 누가 음주운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서울대 출신이래. 그냥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했나 보다. 그런 특권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나름 특권이다. 잘 이용하면. 인도가 그렇대요. 인도도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간이라는 유명한 영화. 세월간이 있죠. 그거의 약간 코믹 버전이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비슷한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는 딱 공대에 시키려고 그 인도스러운 공대, 인도스러운 참 보면서 그래서 나름 특권이지 않을까. 그 제가 주말마다 고등학생들 만나서 뭘 하는데 걔들한테 그건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말 싫어하겠지만은 나도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기에 이때 딱 1, 2년 잘해서 평생의 평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주는 나라가 그 많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나름 대부분 나라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가요? 또? 네. 저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학벌 위주의 학력 위주의 그 문명으로 가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치면 그때는 원시적 사회라고 치면 평생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평생 작살이나 사냥을 잘해야만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노화가 되면 이제 뒤떨어지겠죠. 그렇게 사회가 이제 완전 과거로 이제 장면을 바꿔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시대적 흐름 따라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우수해지고 어떤 사람이 뭐 열등해지고 그런 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단하게. 그렇죠.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밭 잘 가는 사람이 더 가치 높았겠죠. 그렇죠. 그럼 사냥 잘하고 뭐 짐승 잘 잡아오고 날렵하게 나무 잘 기어 올라가고 잘 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함에다가 적을 수는 없지만 보면 아니까. 그럼 평생 계속 애를 써야 되잖아. 그게 너무 옛날로 간 거고 조금만 뒤로 가도 중간쯤. 신분 사회가 생기면서부터는 결국 신분이 모든 걸 그죠. 해결을 했잖아요. 그게 신분이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는 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은 교육을 무지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귀족이 된 게 아니라 귀족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처음에 안 갔었던 게 뭐냐면 왜 귀족들은 군대 가면 무조건 장교야? 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서민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으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장교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지식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더라고요. 그러던 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의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교육으로 신분을 바꿔보자. 그렇죠. 신분을 바꾸려는 인간을 몸 전체를 쓰는 동물에서 이제 머리 중심에 신분제가 생기면서부터 그게 인지적인 돼버린 측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게 이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습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신분 맞아요. 뭐 그렇게 사회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회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그게 기회라기보다는 목을 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열려 있었다면 지금은 또 그 기회에 비용으로 쏟아부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또 뭔가 더덕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항상 들으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럼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그건 아니지만 교육을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전 사회적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사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욕구가 되고 있죠. 싶잖아. 그 예전에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일정한 사람들한테만 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건데 지금은 다 열려 있으니까 바닥부터 끝까지 나도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상승 욕구 때문에 그걸 스스로 목을 조는 거지. 스스로 목을 조는 건 괜찮은데 사회적으로나 부모가 목을 조는 건 좀 그렇죠. 요건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백범 김구 자서전 읽으면서 본 게 김구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조상 중에 누군가 반역 혐의로 영모죄가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신분을 양반 신분이었는데 버리고 그냥 농민으로 양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과거 시험에 양인들도 일반 농민들도 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 쳤던 거죠. 그러다가 백범 김구가 이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을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구라는 건 자발적일 때는 얼마든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그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사회가 다그친다거나 부모가 다그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처음 시발점은 조금씩 그렇게 한두 명이 뭐 서너 명이 몇 퍼센트 가다가 나중에는 물길이 그렇게 흘러버려서 모두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수험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왜 해? 이거 왜 해? 라고 했을 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몇몇 아이들은 로드맵이 있어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 그 클리닉을 할 때 아주 오래전에 그 로드맵이 암기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학년이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공부해서 의대에 가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30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부터 의문이야. 의대를 가서 건물 땅이 사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가장 큰 목표는 아름다운 그 명함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름답게 살아라. 끝내는 그 얘기인데 그 수단이 을 아빠가 정해준 대로 그쪽으로 가라. 진짜 깝깝해요. 그건 것 같아요. 네. Y라는 측면 사실 로빈 윌리엄스가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필 더 리듬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호흡을 느껴보고 리듬을 느껴보고 그러니까 자기를 느끼라는 걸 신호를 자꾸만 주는 참선하라고 거잖아요. 하셨네. 맞았어. 네. 명상하고. 근데 사실은 결과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고 하우에 집중했을 때 결과 쉽게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저도 아마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질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내면이 좀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약간 어떤 주어진 틀 안에서 놓아주면 좀 거기 따라가기가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틀을 그러니까 옹탈님 아니고 주니버스님 같은 경우는 자아가 강한 스타일. 맞아요. 이라면 어떠세요? 민트마인드님. 저는 지금 돌아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틀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틀을 주어서 키웠으면 잘 컸을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보니 저도 이제 뭐 좌충우돌하면서 컸지만 그래도 49대 51로 제 기질로는 틀을 줘서 물론 목을 조이지 않고 틀을 주면서 적당히 잘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했으면 그대로 잘 컸을 타입일 것 같아요. 전교 1등을 하셨던 더덕님은 어떠세요? 제가 놔줬으면 그리고 스카이 나오셨잖아요. 진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틀이 없었으면 네. 틀이 없었으면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공부는 했을 거냐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냐. 공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주어져서 모르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인처럼 혼자 공부하고 공부는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적 학력을 위한 공부를 다른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공부가 필요하다, 목적이 필요하다. 전 이거는 완전 동의하거든요. 인생의 커다란 배움의 장이고 인생을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그거를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일단 그 학력을 따고 학력에 의해서 돈을 벌기 위한 뭐 지위를 갖고 뭐 직업을 갖고 성공해야 되고 막 그 성공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로지 돈을 위한 거고 이렇게 인생을 소모하는 게 전 진짜 너무 굉장히 멀리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에어워킹 하시는 INFJ?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영화로 이제 다시 돌아올까요? 맞죠. 저 영화에 나왔죠. 라떼 영화 할 때. 그렇죠. 영화 줄거리도 얘기 안 하고 뭐. 영화로 돌아오면 저는 여기에서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시조차도 사실은 우리도 입시에서 외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어떤 은유에 어떤 의미가 있다 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어쨌든 그분이 키팅 선생님. 키팅 선생님이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거를 지워버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책을 찢으라고. 네. 책 찢게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그거는 그다음에 뭔 느낀지 알아요? 네. 와, 저 공식 뭘까? 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는 궁금할 수 있죠. 궁금했어요. 왜냐면 시를 읽는 공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설명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도 배웠잖아요. 저는 근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식처럼 근데 뭐 그렇죠. 공식처럼 배웠죠.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막 국어를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었는데 네. 저는 한 번도 국어를 풀 때 공식으로 푼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니까 답이 나와요. 나는 그거를 막 공식처럼 막 앞뒤 읽고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읽다 보니까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궁금한 거예요. 저 공식이 뭘까?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안 들었죠. 어차피 그냥 읽으면 나오는데 그걸 왜 해 내가? 맞아요. 주니버스님이 그러니까. 기억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꾸 문제집을 선생님 풀으라고 하니까 저건 시험 칠 때 푸는 건데 왜 자꾸 평소에 자꾸 풀으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찢어서 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찢는 그 페이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 공식이 뭘까?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 그 학생이 읽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아요. 또 키딩 선생님이 그리잖아요. 또 맞아, 거기서 맞아, 설명을 해요 공식을. 제가 그걸 안 봤었나 봐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설명을 해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설명은 해요. 우리가 시나 그림 같은 거를 저도 이제 예술적 기질은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있어요. 편하게 못 볼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음악 미술 이것들을 처음부터 왜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향기가 좋고 맛있겠다 하고 뭐 이렇게 먹음직스럽다 이게 아니고 일단 보자마자 파헤쳐서 맞아. 요소를 찝어가지고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냥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줄도 모르고 미술도 그냥 맞아요. 예쁘다 이걸 안 되고 맞아요. 자꾸 뭘 봐야지 뭐 암기해야지 생각하니까 지식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 시도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고 맞아요. 문제집으로 접근한 거죠. 다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는 시를 봤을 때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거 쓸 때 그 사람 뭔 생각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의 주변 환경은 뭐길래 이런 시가 나왔을까가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잖아요. 이거 이 사람한테 물어봤나? 이 시의 의도나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단어의 뜻 이런 거 네. 물어보고 한 거 맞나?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맞아요. 맞아. 출제자의 의도인지 이 시를 쓴 사람의 의도인지 그런 문제를 맞춰야 되는 나는 이 시를 쓴 사람의 의도를 맞추는 게 맞는 건지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김영화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쓴 글이 지문으로 나갔는데 출제자의 의도? 나 의도 없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시인이 표현을 직접 했거든요. 문제를 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시험은 출제자 의도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 공부 못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감독들도 막 영화 평론이나 보면 놀란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영화 안 감독다고? 맞아요. 놀래서 좀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고. 그거 보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이거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핵심 문장 파악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혹시 몰라요. 내가 도움 될지 모르겠는데 막 시를 읽는데 그 시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막 해석하기를 바랬을까? 바랬을 수도 있겠다. 자기 뭐 의미한 거 바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보고 느끼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은 작가들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감독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열린 결말이죠, 일종의. 던져놓고 네 맘대로 생각해봐. 라고 던지는 작가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맞아요. 공감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기억난 게 저는 국어 때 비문학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용이 재밌거든. 국어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뭐 어릴 때 뭐 연탄을 주고 뭐라고 일단 재미없어요 그런 게. 근데 비문학은 재밌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문학 재미없는 감성이야 지금. 저는 어쩌라고. 저희 어머니가 고전문학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나는 맞아요. 그걸 도대체 왜인지 알도 모르겠어요. 읽어봤는데 저는 알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티인데. 그 이렇게 감성을 잘 해석해요 어머니는. 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유명하다 막 뭐 이런 작품들을 그 아침 드라마잖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저 생각도 아침 드라마잖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죠. 핏줄이네. 근데 차이는 문장력이 있죠. 묘사력이 뛰어나죠.
똑같은 글을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가 소재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이 다른 게 뭘까 하면 연출력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 얘기할 때도 되게 진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스토리는 되게 진부한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나오는 그 배우들이 연기나 연출은 되게 낭만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스토리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자체를 나는 그냥 그래서 다음 내용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약간 영화를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시를 즐기지 못하지 영화를 이렇게 즐기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스토리 중심으로 보니까 저는 막 책상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감동받기보다는 아 이게 약간 미장센처럼 뭔가 의미를 주려고 어떤 연출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왜 저기 올라가는 연출을 했을까? 딴 거 많잖아. 뭐 창문을 열고 뭐 소리 칠 수도 있고 뭐 많은데 그렇지. 책상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 올라간 이유는 그거지.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간다는 뜻은 그 올라가서 내려보는 시야가 되잖아요. 그죠? 첫 수업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씩 올라가 보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앉아서 선생님을 바라보던 시점에서 올라가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되니까 완전 달라 보일 것 같긴 해요. 더군다나 감독이 아마 그랬을 경험이 있을 것 같아.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를 봤거나 선생님을 봤었던 그 느낌이 인상적이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봤는데 비하인드를 감독이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자신이 좋아했던 선생님 2명을 합쳐서 만든 거래요. 그럼 1화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 주인공 키팅 선생님의 그런 상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2명을 합쳐서 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선생님도 막 시를 읽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막 행동으로 표현해보라 그러고 그런 내용을 많이 하셨대요. 거기 영감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학창 시절을 쭉 보내면서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의미를 못 느끼고 지나갔던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괜찮은 선생님들이 계셨더라고요. 그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네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아이들 한 사람 그때 60명도 넘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를 전부 다 쓰게 해서 그거를 그 당시에 그 인쇄 등사기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밀어가지고 그 60권 넘는 책 문집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는 내가 고마운 줄 몰랐는데 지나고 봤더니 지나고는 잡무잖아 그게. 엄청 필요하지 않은 과외의 일이죠. 젊으셨죠 그분이? 그분이 그 당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줬던 그 선생님의 그 아련한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 그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다. 지나고 나야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가끔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막 나쁘게 하진 않았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하던 거에 대한 대답을 들어준 궁금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선생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나 네 다음 학교 어디 갈래? 성적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뭐 하고 살래? 뭐 그치, 되고 인생을 싶은데 고민하게 오늘 그런 잘하셨군요.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셨으면 너 어떻게 살라 그러니 뭐 살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하니까 얘 대학을 좋은 데 보내야 내가 이 평점이 올라가는데 저 친구는 글도 좀 읽는데 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까? 그런 식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공부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렇죠. 난 왜 되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의지가 잘 안 생긴다.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하면 아쉽긴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막 지금도 내가 다시 가도 안 할 것 같아. 재미없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에 몰입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뭔가 열심히 해봤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면서 열심히 한 게 처음 아니겠죠. 근데 뭔가에 몰입해서 열심히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전에 했던 그런 경험이 고등학교 때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기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었다면은 지금도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좀 잘했을 것 같은데. 아, 그치. 그때 그런 거 안 해봐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뭔가에 몰입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없다. 이것도 약간 중요하지 않나. 근데 주니버스님은 엄청 또 빗나가거나 엇나가서 막 엄한 짓 하고 이러지는 또 않았죠. 아, 그렇죠. 그러지는 않았죠. 제가 막 그렇게 나쁜 짓 하거나 그러지는 그러니까. 않았죠. 네, 그냥 많이 어떻게 먹었죠.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쁜 엄마가 늘 항의하는 거 늘 많이 먹었다는 뭐 걸 우리나라에서 공부 안 하면 나쁜 짓이잖아요.
그거구나. 그렇지. 공부가 나쁜 짓이니까. 뭐 집 나가고 막 그렇죠. 땡판 치고 이런 건 안 했. 그런 건 안 했죠. 그런 그러니까 건 전혀 그게 하지 이제 않았죠. 집에서 억압을 하거나 이러면 좀 네. 집을 나가거나 뭐 나가면 그런 게 뭐 없으니까. 엄마 얼른 문 닫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러기도 했고. 그런 게 제가 말한 나쁜 잘못했다는 건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랬구나.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공부 안 하면 진짜 학생의 나이에. 그럼 잘못한 거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그래도 잘 큰 주니버스님은 그런 거고 왜 아이들 중에 진짜 그 청소년기에 너무 애매기거나 되게 엇나가거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잖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아닌 경우도 가끔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어쨌든 불만이나 맞아요. 그게 뭐가 마음에 꼬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은 없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냥 사춘기적 호르몬.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뭐 과다 분비 그럴 수 이래서 있죠. 그럴 수 그냥 맞아요. 집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저지르진 않죠. 다시 돌아와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좀 뭔가가 이렇게 있는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커지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도덕님은. 그거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이가 그럴 때 왜 저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뭔가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그 아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거기에 있는 그 죽은 신의 사회에 나오는 그 아이들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키팅 쌤이 살짝 불 지펴주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뭐가 있다는 걸 알면은 사실 어른들이 좀 다른 시야로 얘네들한테 계속 왜 그러냐 공부 좀 해라 이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좀 끄집어내서 그걸 풀어주면, 그러니까 그 why 너는 왜 지금 왜 방황하는지, 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방향이 없어서 헤매는지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물어보고 들어주면 그 아이가 그 물꼬를 살짝 틀 것 같거든요. 헤매는 기간이 금방 끝나진 않지만 근데 그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어른들이 지금 살고 있다. 시간 압박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얼마 전에 학부모 상담 갔다 왔는데 80세에서 이제 우리 100세 넘어 살는데 왜 학년기를 굳이 20까지 잘라가지고 죽도록 뛰는 걸 10살부터 한 30까지 천천히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3년 그렇죠. 한 3년 하다가 한 2년 좀 쉬었다가 또 한 3년 하다가 2년 쉬었다가 뭐 이렇게 해도 천천히 가도 되는데 맞아. 굳이 20살까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압박인 거, 시간 압박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시간 압박이 피니시 라인을 끝났다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취업 전선에 또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눕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들어누워보 다 끝났는데 또 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평생 동안 전력 질주를 어떻게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페이스를 지켜서 페이스메이커가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페이스를 지켜서 그걸 그렇게 무리해서 그 20대 그 좋은 나이에 그걸로 다 소진해버리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죽은 신의 사회 그 아이들이 그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배경 1, 2학년 배경인 것 같은데 그들이 얼추 아마 턱쯤까지 타왔을 것 같아요. 맞아. 턱쯤까지 이게 압박감이 왔는데 선생님이 살짝 바늘 구멍을 찔러주니까 맞아. 이제 살살살살 이제 거기로 이제 뭔가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당장 달려오는 거예요. 거기도 당장 달려왔잖아요. 네. 잘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걸 잡생각을 하고 무슨 연극이냐 이렇게. 저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서 부모님 당장 와가지고 저희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당장 애를 빼가더라고요. 이래서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까워. 네. 합의가 안 되면 그렇죠. 아이들은 좀 클 때까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자라다가 계속 뭐가 답답한데 뭐가 힘든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억압받는 그런 환경은 좋진 않으니까 저 이번에 명절 내려서 친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가 그 뭘 하다가 뭐 옛날 얘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가 막 그 친구는 되게 저희 이 촌동네에서 되게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되게 우리나라 머리 좋다는 건 공부 잘하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애가 성적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지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나는 내가 공부 잘하면 아빠가 나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걔는 걔가 공부를 좋아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 보상이 안 썰어주니까 그 아버지는 모르셨겠죠. 맨날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렇게 말만 하시고 왜 얘가 안 하는지 모르셨겠죠 아마도. 그거 보니까 참 저는 그 엄마 아빠가 저한테 공부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저는 딱히 그런 거 잘 공감을 솔직히 잘 못해요. 막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다 제가 중심으로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감을 잘 못하는 감정이긴 한데 주위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인정 압박을 욕구 때문에. 네. 압박을 평생 갖고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아들들이 여럿 있다 그런 맏아들인 경우에 진짜 도피성 외국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를 좀 일단은 끊어내기 위해서 맞아. 그런 거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트마인드님도 잠깐 외국으로 간 이유가 긴장을 조금 풀려고 가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었고 그때는 그 당시에 하고 그 지나보니까 달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날 돌아보니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 대구시 동구에서 살다가 뭐 북구에서 놀고 서구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대구를 돌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어느 날 눈 떠 보니 다른 나라도 있구나를 알고 그냥 갑자기 그냥 가게 된 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큰 세계를 보기 위해서 간 거네요.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근데 뒤돌아보니 그때 저한테 압박이 있어서 가정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도피성도 꽤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파운드 비싼 시절에. 예, 파운드가 지금도 비싸요. 1,600원인데 1,700원 몰랐으니까 그때 2,100원일 때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몰라서 용감합니다. 하여튼 2,040원, 2,080원 이럴 때 갔다 왔죠. 와. 그래서 인생에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해요. 그 영국에 계신 분을 하필이면 고전에 만나가지고. 그때 아더왕 공부하시는 분이 한국 잠깐 들어왔을 때 5세기 아더왕 공부하시는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이모가 분이 영국 갔다 왔을 때 배를 사왔거든요. 그때 5학년이었어요. 나무주가 배를 사. 난 배에 관심도 없고 봐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거 사온 거예요. 근데 저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와 해외에서 뭔가 사왔는데 그치.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일본 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걸 계점으로 갔잖아요. 저도. 그치. 누구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게. 이걸 들으면 또 뭘 사다 주면 애들이 해외에 관심을 가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애들마다 이게 다르다.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해외에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저 배가 관심이 아니었어요. 개가 관리지 못해서 위에 더 부러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난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고칠 필요도 없다고. 왜냐면 나한테는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역시 얘가 어디서 왔냐가 중요했거든. 의미가 중요했지. N이야 N. 맞죠. N이에요. 저. 네. 그래서 아이들 그 배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모가 들고 온 장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러니까 이모가 들고 왔는데 무슨 상자에서 꺼냈는데 이모가 기억 안 나고 상자에서 꺼낸 그 상자 안에 배의 모습이 상자에서 꺼낸 그 모습 있죠. 네. 그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치.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맞아요.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해외여행 자유화되기 전부터 출장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 없었고 자유화가 88년 금지였나요 그 전에? 네, 금지였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그래요? 네, 못 나갔습니다. 해외 허락받은 외화 사람만. 유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88년도 88년 기점, 그 전 조금 전일 거예요. 80년이면 풀렸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생각보다. 올림픽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한 30년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업차 가는 거 말고는 못 갔나요? 못 나간 거예요. 개인 출장이나 여행 이런 못 갔던 거네요. 못 가는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나가면 뭐 이민이라든가 뭐 전혀 못 나가진 않았겠지만 뭔가 방법을 써서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학번이 88이니까 그 뒤부터 그 배낭여행이 나타나기 대학생들.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이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얘기하려던 건 아니고 그렇게 가끔 자주죠. 그 당시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만 존재했단 말이에요.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실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저희 데리고서 아버님 오실 때 자주 갔었어요. 그때는 어디 누구 갔다 오면 다 맞죠? 공항에 공항 나가서 가서 빅 이슈였겠네요. 빅 이슈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공항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 출장을 가야 될 때도 아주 신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맞죠. 익숙한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공항에 사람 별로 없었겠다. 없죠. 여유 있죠.
그러니까 누구 가면 전 가족이 모셔다 드리고 누구 오면 전 가족이 가서. 그래서 놀랍네요. 그렇죠. 네, 마트 옛날에 처음 생길 때 마트 가면서 엄청 막 옷 차려입고 가는 것처럼 공항 갈 때. 뭐 옷을 차려입었던 기억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 김포공항 지금도 있죠. 그거부터 신 김포공항을 다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랬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얘기 드렸던 하우보다 Y가 중요하다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버튼이 뭐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맞아요. 그래서 그 버튼을 뭔지 모르니까 다 눌러봐야 돼. 근데 이게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일단 있어야 되고 맞아.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자극으로 그쵸.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재료가 없으면 고민을 못 해요. 아, 그 주니버스님은 그랬겠네요. 제가 고민하고 있지 않았잖아. 멍 때리는 그냥 배가 왔네. 그렇죠. 멍 때리고 있는데 그 표현이 먹다가 맞죠. 먹기만 하다가 5학년 거의 먹기만 하다가 짐승에서 거의 사람이 되고 있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서 먹는 게 되게 중요시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지만 먹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해외여행 갈 때. 충분히 먹었죠.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는 예전에 막 혼자 여행하고 그럴 때도 음식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해외여행 가면은 그 돈 아껴서 딴 거 뭔가 볼라 그러지 엄청 그날의 특색 있는 뭔가 먹으려거나 그게 우선순위가 그러진 않았던 것 바뀌네. 같아요. 우선순위 그랬던 것 맞는데 같아요. 본인하고 다른데 지금 양육자는 늘 먹는 얘기와 군대 가도 메뉴와 반찬 없어서 자극이 없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먹는 거가 맞죠, 중요한데 맞죠. 외국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자극으로. 제 말은 그 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해외여행 갔을 때 미국 갔을 때도 미국 음식에 대해 관심 없었어요. 물론 원래 없긴 없죠. 하지만 뭐 태국이나 일본 갔을 때도 그 나라의 음식에는 막 크게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관심 없었어요. 그렇게 막 그거 좀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음식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그때 더 관심 큰 있는 게 자극이 아니에요.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물론 지금은 좋죠. 네, 지금은 해외여행 먹으라는 거죠. 네. 욕구가 많으신 분이고 그 욕구가 어디로 채워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에서도 이분 더덕님은 내셔널 갤러리 가시고 저는 대형박물관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고 욕구가 맞아.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뭐 네. 이렇게 부부가 달라도 같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네. 서로 따로 또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분은 뮤지컬 보시고 저는 다른 일 하고. 네. 맞아요. 여행 가서 꼭 모든 걸 같이 할 필요는 없죠. 맞습니다. 네, 같이 원하는 가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올까요? 이제 마칠 우리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하러 왔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점이 뭐 하러 이거예요. 왔더라? 영화 얘기하러 왔죠? 줄거리 얘기도 안 하고 알아서. 그 줄거리 그 좋은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좋은 선생님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낀 거는 충분히 자유로운데 저거하고 뭐라 하나? 이것도 생각 들었긴 했고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조커 보면서 아니 저 정도 갖고 스트레스 직업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미친다고 라고 얘기하는 K 직장인들의 발언이 있었다는 그랑 비슷하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프랑스에서 주 40 몇 시간 늘린다고 시위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나요? 그죠. 그거 보면서 좀 신기하더라고. 그렇죠. 우린 이해할 우리 수 없죠. 줄여서 52시간인가. 네, 근데 그거 다시 또 늘린다고 해가지고 또 네, 이랬던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최근에 막 해외 취업 갑자기 딱 꽂혀가지고 네. 해외에 나가 있는 개발자들의 그런 썰을 보는데 그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일한 거에서 80%를 하면은 거기서는 120%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당연히 돈도 많이 받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그 평소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연봉 받으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그거 일한 거에 80%만 거기서 일하면은 거기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열심히 하긴 하구나. 맞아. 그런 거에 진짜 열심히 하긴 하구나. 그래서 네. 나가시는 건가요? 고민은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딱 느낀 게 그 제가 최근에 어제 버스를 저 출근할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버스가 사고 났는데 크게 부딪힌 거 아니에요. 사고 났는데 근데 거기서 다 출근길 했어요. 그 아침에 아무도 병원 가자거나 얘기하지 않고 다 다음 버스 타러 가더라고. 출근해야 되니까. 몸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출근을 그게 또 먼저인가.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당연히. 가면서 그냥 했던 거죠. 역시 우리 사람들 출근이 제일 K직장인. 중요하다. 근데 뭐 성실과 근로 뭐 근면으로 지금 한 70년 달려왔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에 와서는 그러죠. 꿀이잖아 또 자기들한테도 쉽잖아 또 그게.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뭐 케바케겠지만 관리자들이 힘들어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은근히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 정도 강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수입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우리도 그거 지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계속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꼭 나가세요. 저도 그래서 그거 특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시죠. 네. 네. 그 알아보고 있는 과정까지도 하면 되게 네, 좋겠다. 그럼 좋겠네요. 요새 진짜 네. 근데 채용을 안 하긴 하더라고요. 요새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불경기가 네. 네. 근데 원래 안 하긴 한국- 하지만은 요즘에 진짜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맞아요. 예전에 봤을 때는 진짜 많았거든요. 음. 확실히 그때 개발자 많이 뽑았잖아요. 음. 물론 제가 개발자라서 그런 것만 본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물론 제가 원래 있던 은행 쪽은 당연히 안 뽑고요. 거긴 그쵸. 진짜 안 뽑아요. 제가 그쪽. 19년도에 지원했을 때 1년에 40명 뽑았거든요. 지금 10명, 15명 뽑아요. 근데 그거 다 안 채우거든요. 그쵸. 한 절반 뽑겠죠 아마도. 진짜 요즘 안 뽑긴 하더라고요 사람을 진짜로. 물론 뭐 저는 일하고 있으니까 잘 빠이긴 합니다. 취업 메뚜기 이야기하면 좋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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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죽은 신의 사연 다. 네, 여기서 마치나요? 예, 오늘 영화 뭐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영화요? 그 영화 89년 영화고요. 잘 봤습니다. 아니 앞에 한 5분 얘기한 거 그게 끝인 것 같은데. 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꼭 보세요. 들어보시면. 보세요. 영화 네.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저희 그 컨셉이죠. 아닙니까? 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 영화 보는데 그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 너 오빠 그 영화 똑바로 안 봤잖아. 상관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핵심 말고 가면 여친하고 진짜 이 토론이 되면 되게 재밌겠다. 완전 낭만파. 완전 저랑 반대죠. 그쵸. 네, 저랑 F니까. 완전 반대죠. 네. F가 S거든요. 네. 저는 N이 O티고 완전 반대라서. 의견적으로 쉽지 않. 뭔가 결정할 때 의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정은 잘 돼요. 제가 그냥 저는 약간 새로운 걸 해보는 거에 그걸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안 해본 거 해보는 걸로 좀 만족하는 타입이라서. 그러면 됐네. 왜냐면 보통 그분의 선택은 제가 안 해본 것들이고 제 선택은 걔가 안 해본 것들이니까. 됐네 그러면. 됐네. 네. 이렇게 뭐죠? 마무리 하나요? 네, 마무리. 원래 우리 컨셉이 이거잖아요. 줄거리하고 관계없이 하고 싶은 말 한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